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 회복이 시급한 가운데 2학기 전면 등교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2학기 개학 시점부터 도내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하며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초등학교는 4개 학년, 중학교는 2개 학년이 등교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치원을 비롯한 특수학교와 전교생 900명 이하의 학교, 고등학교는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비롯한 가정학습 일수도 최대 57일까지 확대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학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릴레이 인터뷰. 김기표 성무면 주민자치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기표 회장은 성무면은 농어촌 마을로 약 10,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청소년 교육시설과 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성무면 주민자치회의 목표 사업으로는 실내 체육관을 건립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무면 삼화리에 위치한 당진 38번 국도 KBS 송신소 인근에서 방송 전파가 특정 업체의 덤프트럭 제동장치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장 조사에 나섰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관계자는 M사 덤프트럭이 해당 구간을 지날 때 경고음을 비롯한 제동장치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KBS 당진 송신소에 차폐벽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차폐벽을 설치해야 할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차량 오작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실제 운전자들은 2015년 이후에 출시된 유로6 모델의 경우 제동장치 이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조상현 시의원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당진 화력을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이 전국 3위를, 현대제철이 전국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0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3,490만 5,112톤을 배출해 전체 배출량의 5.95%로 전국 3위를, 현대제철은 2,862만 3,105톤을 배출해 전체 배출량의 4.88%로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1위부터 7위까지 업체가 모두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석탄화력과 제철 관련 업체로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탈석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시 합계 출산율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당진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당진시 잠정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이는 2015년도 1.95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진시는 감소하는 출산율 해결을 위해 교육과 의료, 환경 등 정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당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결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 총 인구수는 지난 2018년 16만 7천 명에 이른 후 현재 16만 6천 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당진시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농업법인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대파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합덕과 성문 등지의 농지 21필지 13,000평 상당을 평당 18만 원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판매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A씨와 관련된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단순 투기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119명 역시 입건됐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 당진시 허가과 또는 토지관리과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확진자가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중증 환자 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63%가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회사 일로 식사를 한 후 동석자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입주한 한 청년은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맞지 않았다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또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생활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매일 2천여 명을 맴돌고 있는 지금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과 사람들과의 만남,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송산면 매곡 1위 양복순 이장을 만나봅니다. 서울 출신인 양복순 이장은 당진 출신의 남편과의 결혼을 계기로 당진에서 살게 됐습니다. 양복순 이장은 당진에서 살게 된 후 1년간은 힘들었지만 자식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어느새 35년이 지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양복순 이장은 이장직을 맡은 후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턱이 높고 자주 고장나는 공동 현관문 등 노후화된 시설 문제를 시에 건의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양복순 이장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신문 사람들, 당찬 천재 국악소녀 이소담 양을 만나봅니다. 이소담 학생이 처음 국악의 매력에 빠진 것은 7살 때로 당시 민요 아리랑은 한 소녀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국악은 한 소녀의 삶이 됐는데요. 이소담 양은 국악은 가사가 신비하고 옛 조상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어 우리 민족만의 뭉클한 감동과 자부심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시원한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연습하고 있다며 민요가 특기지만 요즘은 트로트에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담양은 앞으로 명창이 돼 해외에 민요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노래를 소중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신문 업체 탐방 코너입니다. 동기부여 영어 선생님 박수경 씨를 만나봅니다. 박수경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영어를 알려주기 위해 엄마가 먼저 영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영어를 독학했는데요. 이후 방통대 영문학과에 편입해 공부한 박수경 씨는 지난 2018년 12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일반부 최고상을 받고 이후 주위 엄마들에게 영어 교육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수경 작가는 영어 공부방을 운영 중으로 그녀의 영어 교육 노하우를 담은 에세이도 지난 7월 출판했습니다. 박수경 씨는 영어에 서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노브랜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96%가 전통시장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 전통시장에서 노브랜드가 15호점까지 개점될 정도로 많은 시장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당진시 어기구 의원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당진 전통시장 상인회와 원도심 상과 번영회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 의원은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을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캔버스에 나무와 바람을 담아내는 작가 김은실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릴 적 고향집 길가에 쭉 뻗어있던 미루나무를 보며 나무와 자연을 사랑했다는 김은실 작가에게 나무는 자연스럽게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이 캔버스 위에 너풀너풀 날리는 모습 때문에 언뜻 나무는 오로라처럼 보이는데요. 김 작가는 긴장된 구도에 색을 잘 버무려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작가는 꾸준히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 관객들과 오래 소통하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신리성지에서 버그네길을 따라 약 2km를 걷다 보면 표지판을 따라 500m 산길에 14개의 십자가와 무명 순교자 묘가 나옵니다. 이곳은 손자선 토마스 성인 집안의 선산이며 1866년 병임박해 이후 철저히 파괴돼 한 사람의 천주교 신자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후 1985년 신리성지 인근이 개발되면서 14기의 목 없는 시신과 십자가가 발견됐고 이들은 손자선 성인의 가족으로 전해져 무명 순교자 묘로 이장됩니다. 폐허와 같았던 무명 순교자 묘는 2008년 그 일대가 성지로 지정돼 현재 깨끗하게 정비돼 있습니다.